안녕하세요. 시쓰는 남편입니다. 이번 시쓰다 교육편에서는 경청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청을 잘하는 방법 5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경청을 잘 못하면 소통 못하는 거예요. 잔인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경청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 입장, 자기가 빛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 그건 그냥 기술일 뿐이지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말하기는 절대 아니에요. 말을 할 때는 진심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상대방한테 들려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관찰된 행동, 어떤 상대방의 말에 숨은 의미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진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소통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나이와 관계없이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경청이 안 돼 있는 습관을, 경청을 잘 못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유는 자기는 경청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는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경청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는요, 공감이에요. 공감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 그 다음에 판단, 그리고 조언하고 싶은 생각들은 일단 지우개로 싹싹 지운다고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랑 마주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러는 거예요. 가을인데 제 눈에는 겨울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인간이. 그럼 속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쟤 오늘 이상하다, 미쳤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친구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에 맞춰서 이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뒷얘기는 다 이상한 얘기예요, 들리는 것 자체가. 근데 제가 백지 상태로 그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을인데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친구가. 제가 계획형이라 그런지 가을이 짧아서 겨울 패딩, 겨울에 쓸 이불, 전기장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겨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걸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가을인데도 겨울처럼 쌀쌀함을 미리 느끼는 편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겨울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가을인데. 혹은 제가 가을에 정말 오랫동안 만났던 남자친구랑 결혼 직전까지 가려고 했는데 가을에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결혼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좀 센치한 감정도 많이 느끼고,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눈바람처럼 가을의 바람이 되게 시리게 느껴져서 가을만 되면 겨울의 감정이 좀 솟아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가을에 정말 많이 시리고 겨울처럼 차갑다는 말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좀 회복되셨어요? 라고 하고 뒤에 얘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백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가을인데 겨울이라고 그랬다고 이 사람을 막 이상한 사람을 판단해 버리면 뒷얘기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경청할 때 두 번째는 상대방을 완벽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체로. 예를 들어서 하루를 보내는 방식, 그리고 하루에 다가오는 배경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일 얘기로 가볼게요. 우리가 일을 너무 잘하는 후배가 있고 문서 작성이나 보고서를 시키면 큰 주제부터 중주제, 소주제까지 잡아서 논리적인 근거를 잘 제시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은 그 논리적인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주제 잡는 것도 좀 추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선배가 봤을 때. 그러면 1대1로 그것 가지고 상담을 할 때 물론 당연히 팩트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룬 다음에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야지, 이 친구의 감정 얘기를 먼저 들어버리면 이 친구가 실수한 얘기가 묻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잘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다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소에 참 잘하던 친구였는데 요 며칠은 어떤 일이 좀 있었길래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최근에 어떤 가족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개인 커리어적인 부분에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이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거는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제 실수이고 제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뒷얘기까지 좀 그 친구의 하루에 일으켜졌던 배경 혹은 감정에 대해서 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부족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거는 나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주면 일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 선배가 이걸 충분히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안 나오게끔 이 선배를 위해서라도 더 책임을 다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거는 연인 사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원리로 적용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거는 저희가 빨리 배우잖아요. 근데 침묵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상대방 얘기할 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줘야 돼요. 정말 입을 꽉 다물고 있어줘야 돼요. 벌리지 마시고.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본인만의 성공의 경험, 그리고 본인만의 관계를 쌓는 경험 때문에 특정 관계 혹은 특정 사람이 하는 행동 혹은 습성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할 때는 분위기도 띄우고 농담도 하고 막 이런 편이지만 그 외에 관계를 갖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요. 물론 친해지면 농담도 잘 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강사 대기실에서 좀 시끄러운 사람을 보면 그냥 생각 자체가 제 성향이 시끄럽다라는 편견이 쌓여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을 또 오래 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래 보면 시끄러운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의 에너지가 강의를 하고 나서 딸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싶어서 막 그 개그맨들처럼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막 시끄럽게 했던 거예요. 오래 보면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끄럽다라는 어느 한 인상 가지고 누군가를 편견을 갖고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움을 시끄럽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연유를 들어보는 데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침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시선의 눈은 너무 협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도가 겸손해야 돼요. 이건 보여요. 나이가 들수록 경솔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눈에 보여요. 왜냐면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인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겸손할수록 잘 들어요. 그리고 경솔할수록 잘 안 들어요. 이유는 경솔하면 내가 안다라는 착각에 빠지고요. 겸손할수록 나는 모른다라는 지혜가 쌓여요. 지혜가 쌓일수록 모르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나 TV 채널 같은 데 보면 유명하신 분들 어느 분야에 대가 혹은 성공하신 사람들이 나와서 꼭 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게 독서랑 글쓰기거든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독서랑 글쓰기를 실천해보면 좀 뭐가 다르냐면 독서는 일단 읽는 것부터가 불편해요. 침대에서 읽든 지금 여기 서재에서 읽든 노력을 해야 돼요. 각을 잡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읽어 나갈 때 걸리는 것들이 생겨요. 한계에 봉착해요. 그 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들 제가 제일 좋아해서 예시를 많이 드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왜 상실을 겪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빠지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왜 굳이 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정말 미친 사람처럼 러너 이상의 달리기를 해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겪고 고통을 겪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품격 그리고 상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서 제가 탐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유한성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탐구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겸손해져.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말로 전하는 건 너무 쉬워요. 말로 사랑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1년, 2년이 지나가면 그 사랑해가 진심으로 안 들리죠. 이유는 뭐냐면 2년 정도 되고 3년 정도 되면은 서로 많이 알아왔다는 건데 연인 사이에 사랑해가 그 농도의 질을 못 담아서 그래요. 왜냐면 표현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언어의 한계에 봉착한 거거든요. 근데 글을 써보면 다른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사랑해를 대체할 수 있는. 근데 그 대체 언어를 발견 못한 거예요. 대체 언어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그 언어의 한계점만 갖고 듣고 말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하는 얘기도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독서랑 글쓰기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관계를 쌓을 때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경청을 하는 6가지 방법은 온몸으로 해야 돼요. 제가 경청할 때 제일 안 좋게 보는 거는 핸드폰을 중간에 보는 거.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내랑 막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어떤 메시지나 어떤 알람을 뜨잖아요. 뭐 메일로 어떤 일들이 터지잖아요. 당장 오늘 시작해야 돼? 그럼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럼 이 시간이 방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2시간, 3시간 뒤에 봤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핸드폰을 보잖아요. 전 되게 좀 안 좋게 보는 게 그건 막 부모가 얘기할 때도 핸드폰 보고 듣는데 이거 안 듣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앞사람에 있는 말, 특히 너무 소중한 가족인데 연인 간에 얘기할 때도 뭐 핸드폰 보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당장 앞에 있는 이성보다 일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경청할 때는 핸드폰 가급적 덮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전화로 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사실은 그 전화 안 받아도 문제 없는 경우도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경청할 때는 핸드폰 덮고 눈으로도 해주시고 몸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 주시고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2배로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배로 좀 듣는 습관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얘기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공감할 때 편견, 선입견 지우기로 싹싹 지우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하자. 세 번째, 입 다무는 거. 입 가급적 다물으셔야 돼요. 오래 다무는 연습해 주시고, 네 번째, 겸손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르기 위해서 독서랑 글쓰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온몸으로 들어주시는데 핸드폰 덮어두시자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사교육에서 앞으로 이런 소통법, 대화법, 그리고 독서법, 요거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될 수도 있는데, 글쓰기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요거는 편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고민 중이긴 해요. 글을 쓸 때 어떤 팁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더 이제 여유가 생기면 글쓰기 스킬까지도 말씀드리는 시스타 교육 채널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